칠판에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문장을 보는 순간 ing가 눈에 띕니다. 그죠? 그리고 ed가 붙은 형태가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 tired은 왠지 뭔가 피곤한 느낌을 얘기할 때 많이 본 단어죠. tired 뜻을 보면 tired은 피곤하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남을 피곤하게 하다. 주어가 목적어를 피곤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요. 이 tired은 우리가 열심히 3단 변화를 외웠었습니다. 그죠? 뭐라고 외웠나요? tired, tired, tired. 이렇게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 tired은 우리가 현재형이라고 하고요. 현재형.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있는 녀석을 우리는 과거 분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tired은 어쨌거나 동사기 때문에 무조건 다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거형은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피곤하게 하다의 과거형이니까 피곤하게 했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있는 과거 분사는 열심히 외우기는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물어보면 잘 모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일단 이 두 문장에 있는 ing형과 ed형을 보면 우선 원형인 tired이란 뜻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아까 전에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피곤하게 하다라는 동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형을 우리가 본따 가지고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 말, 분사, 분리돼서 나온 말입니다. 나뉘어져서 나온 말. 그래서 현재형을 본따서 나뉘어져 나온 말을 우리는 현재 분사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만듭니까?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tired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tiring이라고 만든 겁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겠지요. 그 다음에 과거형도 본따 가지고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온 말, 나뉘어져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분사라고 하고 과거형을 본따 쓰니까 이름을 과거분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과거분사는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옆에 있는 녀석이 바로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 이 녀석입니다. 그죠? 이 녀석. 그래서 이 녀석이 과거분사 별도로 외워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현재분사는 별도로 안 외우나요? 외울 필요가 없지요. 여기에 ing만 붙이면 현재분사인데 과거분사는 모양이 과거형과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외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의미가 되겠지요. 이 현재형을 본따서 만든 이 현재 분사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 하면 뭐 하게 하는 이라는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뭐 하게 하는 이라는 의미. 그러면 피곤하게 하다, 다로 끝나는 동사를 피곤하게 하는 이라는 의미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피곤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뭐 하게 만드는 이런 의미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과거 분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오히려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하게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 하게 되어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현재 분사는 주어가 열심히 뭐 하게 하는 것이고 주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하는 이라는 능동적인 의미고 과거 분사는 주어가 오히려 당하게 되는 남에게 당하게 되어지는
수동적인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면 이 tire를 예로 들어서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tire 뜻이 뭔가요? tire 뜻은 남을 피곤하게 하다죠. 피곤하게 하다. 그러면 tiring이 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주어가 남을 피곤하게 하는 일입니다. 피곤하게 하는.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과거분사 tired 뜻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어떻게? 피곤하게 되어진이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문장에서 자주 본 I am tired, I am so tired 할 때 그 tired구나 라고 알아채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싹 훑어봤으니까 위에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그 수업은 말이죠. 벌써 이었다라는 다로 끝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왜 다로 끝나는 비동사를 넣어줬나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현재형과는 다르게 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로 끝내주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비동사를 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은 이었습니다. 자, 어땠다는 걸까요? 매우, 자, tiring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 tiring,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를 만듭니까? 피곤하게 하는, 그죠? 또는 피곤하게 만드는 이라는 의미를 만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단 얘기예요? 그 수업의 내용이 말이죠. 내용이 재미가 없었겠죠. 아니면 너무 힘든 수업이었거나 머리를 많이 쓰는 수업이었거나 그러면 어쨌건 그 수업은 이었는데 어떻단 얘기입니까? 우리를 말이지. 우리를 아주 피곤하게 하는 이었습니다. 또는 우리를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이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없지만 머릿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하는 이었구나.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수업은 매우 피곤했다. 그 수업은 매우 피곤했다. 라는 말이 책에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석된 거지 하고 궁금해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 책에 있는 내용은 말을 자연스럽게 바꾼 거기 때문에 그 해석을 보시고 공부하시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정확하게 끼워 주어서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해준 다음에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공부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수업은 이었습니다. 매우 피곤하게 하는, 누구를? 우리를 매우 피곤하게 하는 이었습니다. 이 말이 뭔가요? 그 수업은 매우 피곤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이번에는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과거 분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앞에 비동사가 왔네요. 이었다. 그러면 선생님, 이 tired가 과거형인지 과거 분사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앞에 비동사 다로 끝나는 녀석이 왔는데 다시 과거형 피곤하게 했다라는 과거형이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딱 봐도 얘는 과거 분사, 다로 끝나지 않는 과거 분사구나 하고 알아채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 분사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게 되어진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피곤하게 되어진이었다. 나는 사람이니까 피곤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떤 거 후에? After the class. 그 수업 후에. 수업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 수업 후에 나는 피곤하게 되어진이었다. 이 말을 자연스럽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수업 후에 피곤했다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피곤했다 라는 말이 결국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피곤하게 되어진 이었다가 원래 해석이었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꾸니까 나는 피곤했다 라고 해석이 되는구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칠판에 다시 두 문장을 적어 놨어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에 속하지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문제입니다.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그의 joke, 그의 농담은 역시 비동사가 왔습니다. 문장을 다로 끝내주기 위해서 이었다라는 비동사가 왔네요. 뒤를 보니까 amaze가 변형된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amaze 뜻이 뭔가요? amaze는 동사로 남을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남을 놀라게 하다, 놀라게 하다. 그러면 amazing 하게 되면 현재 분사로 놀라게 하는이 되겠지요. 기억이 안 나시면 앞쪽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amazed 하면 과거 분사로 놀라게 되어진이 됩니다. 그치요? 현재형을 본따서 만든 현재 분사는 주어가 남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놀라게 하는 거고, amazed라는 과거 분사는 주어가 오히려 반대로 놀라게 되어짐을 당하는 수동적인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농담은 이었습니다. 자, 주어가 그의 농담이 주어입니다. 이 주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겠죠. 그러면 그의 농담은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의 농담 자체가 재미있거나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뭔가 놀라운 농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쨌거나 그의 농담이, 그 내용이 말이죠. 내용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겁니까? 놀라게 되어진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농담이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놀라게 하는 거죠. 왜? 그의 농담의 내용이 말이죠. 엄청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였죠. 그러면 놀라게 되어지는 왜 안 되느냐? 자, 왜 안 될까요? 농담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닌데 어떻게 농담 자체가 놀라게 되어질 수가, 깜짝 놀라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그의 농담이 어떻게 깜짝 놀랄 수가 있나요? 살아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amazed라고 하면 어색하게 되고요. 이 농담 자체의 내용이 우리를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농담 자체가 깜짝 놀라게 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amazing이 맞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도 같이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나는 이었습니다. 역시 비동사로 끝나는 이었다가 나왔네요. 그러면 shock 뜻을 알아야겠죠. 자, shock은 남한테 충격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충격을 주다. 이 주어가 충격을 준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현재 분사 ing를 붙이게 되면 이제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주게 하는, 또는 이해가 어려우시면 어떻게 더 하라고 했습니까? 충격을 주게 만드는 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하셔도 본인이 이해가 편하시다면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shocked, 과거 분사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주어가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받게 되어진, 이렇게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문장을 한번 보면 to 부정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to 부정사도 어려운데, 그죠? 지금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어려운데 to 부정사까지 나왔습니다. to 부정사는 나중에 또 배우셔야 되겠지요. 자, 일단 그 소식을 들어서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 소식을 들어서. 자, 나는 그 소식을 들어서 어떻게 충격을 주는 겁니까? 충격을 받는 겁니까? 소식을 들었잖아요. 소식을 들었으니까 주어인 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충격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뉴스를 들어가지고, 소식을 들어가지고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shocking은 어색하고 내가 충격받게 되어진 이었다라는 과거 분사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confuse 같은 경우 여기에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만들게 되면 혼란스럽게 하다에서 혼란스럽게 하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란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동사의 현재형은 혼란스럽게 하다 해서 다로 끝나지만 현재 분사는 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거 분사도 동사의 과거형을 본따서 나뉘어져 나온 말입니다. 별도로 외워주고 있지요. 3단 변화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과거 분사를 우리는 별도로 외워주고 있습니다. 모양이 과거형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의미는 역시 다로 끝나지 않고 혼란스럽게 되어진 이라는 수동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현재 분사는 주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하는 이라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거 분사는 주어가 오히려 당하게 되어진, 뭐뭐하게 되어진 이라는 수동적 의미를 가진다는 거,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